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지금 뭐 전쟁 이야기가 끝나간다라고 하는데 뭐 맨날 끝나간다 하고 어제는 또 이란에서는 아니다. 뭐 우리는 끝까지 갈 거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물러서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지금 뭔가 서한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서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잘 돼간다 해야 지금 증시가 버틸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5월, 6월, 7월이면 이제 중간선거 작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선거 작업 들어가야 돼서 뭐 계속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다시 한번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지금 220인데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신경 쓸 거 전혀 없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엔비디아의 이 정답지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원리를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쉽게 하라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계속 하는지 아쉽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안 좋아도요, 190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적이 좋아요. 떨어져요. 190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주식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실적이 좋아도 떨어질 수 있다. 왜요? 물량 소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망할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악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악재 때문에 떨어져. 그럼 이제 망했나라고 하겠지만 뭐 우리는 프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죠. 19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물량 소화다. 그리고 떨어지니까 악재가 나오는 거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떨어지면 악재가 나오니까 불안에 휩쓰여서 아무것도 모르면 어디까지 떨어지나, 아이고 이거 계속 떨어지면 제발 떨어지지 말아라 하겠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190이 아니죠. 우리는 우선은 200불까지 보기로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200불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200불 밑으로 떨어져도 우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을 하겠지만 우선 실적으로 우리가 실적 이후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악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 호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악재가 나와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우리는 200불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악재가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는 거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주식이 어디 있어요? 맨날 떨어지면 악재 찾아가지고 영상 보고 이래서 떨어지는구나. 찾아면 뭐예요? 그죠? 다 코걸이 귀걸이일 뿐인데요. 그래서 주식에는 어느 정도 악재나 호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 하락할 수 있는 하락폭, 호재 하나 터졌다고 해서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악재 터졌다고 해서 쭉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호재나 악재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예상해 놓고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호재나 악재로서는 우선 떨어진 건 악재니까 악재로서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악재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악재가 쉽게 끝날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는 2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만약에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도 뭐 그렇게 걱정하셨던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이제 매수할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이어가지고요. ARM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ARM 너무 잘 먹었죠. 그리고 익절하신 분도 있고 뭐 익절 안 하시고 지금 홀딩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100불에 매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뚜나 해서 매수를 했지만 내려가면서 역시나 박스를 구성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매수, 매도, 그죠? 여기까지 홀딩 하신 분들 계시고 네, 그래서 수익하신 분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뭐 더 제가 그랬죠. 장기 투자하셔도 괜찮다. 장기 투자 안 하실 거면은 네, 익절 자리에서는 익절을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RM 같은 경우는 280 위로 해가지고 올라온 상황인데 그리고 어저께 제가 280, 285가 이제 또 쫓아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우선은 네, 그 자리를 지려 밟고 네, 역시나 여기 이 구간에서 계속 수렴을 했죠. 네, 수렴을 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300짜리 여기만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320에서 330까지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계속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330, 320 정도까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양자 쪽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고 해야 되죠. 미국 정부가 지금 양자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양자 쪽에 좀 사람들이 또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가 아이언큐 이야기했었죠. 아이언큐나 리게티 양자 쪽이 좀 상승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45 이 자리 매물대 자리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여기 매물대 자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좀 추가적인 상승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가야는 하겠지만 80까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70 구간까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85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리고 리게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양자 아이언키 움직이니까 리게티도 움직이겠죠. 그게 증시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마지막 매물대 들어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22 했는데 위쪽으로 하면은 여기서 터져준다고 하면 아직 차트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뭐가 들어와서 그냥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29불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800불 위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계속 밀어 올리고 있어서 그냥 올라가지 않겠어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0불 이상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1000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매물대 자리, 추격 매수 자리 385자리, 그죠? 387자리, 그죠? 이 자리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여기 갭이 있어서 채우러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그랬죠. 갭을 채우러 가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갈 때 되면 가겠지. 근데 지금 당장 그 갭 때문에 매수를 못하거나 그런 심리가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글은 고점에 가까운 추격 매물대니까 추격 매물대는 항상 좀 조심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조심한다는 단어는 폭락한다는 게 아니고 좀 마이너스를 볼 수 있으니까 멘탈은 잡고 가야 된다. 사상체육에 가깝다. 이런 멘트로 해서 쓰여지는 단어인 거지 폭락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우는 게 그런 겁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폭락하니까. 조심하세요. 폭락할 거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다 이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을 잘못 배우면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는 뭐예요, 여러분들?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증시 상승 추세예요. 지수로 추세를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7440 보라고 했고 7440 밑으로는 단기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7440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또 상승장이니까 훨훨 날아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냥 폭락만 생각하지 말아라. 사상체육과에 가까운 추격 매물대잖아요. 추격이라는 거는 좀 리스크가 낀다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단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가지고 폭락인가요? 하락하니까 매수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주식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CRDO입니다. CRDO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제가 여기 150짜리 이 정도를 여기 갭 시작되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쪽에서 우선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들어가고도 될까요 말까요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매물대 매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식을 잘못 배우면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또 제가 혼내는 것 같은데 이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해도 됩니다. 오늘 들어가도 될까요? 모릅니다. 오늘 될까요라는 게 오늘 가서 그냥 오늘 저점이길 바라고 막 상승했는데 오늘 저점이길 바래. 사상체육과에 가까운데 이게 저점이길 바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매물대가 지나갔어. 그냥 매물대 이 구간은 어딜까? 근데 오늘 들어가도 될까는 내가 매물대가 여긴데 오늘 들어가나 마라 결정은 동전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좀 놓친 경향이 있고요. 그냥 들어가실 거면은 195인데 그냥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매물대 매수는 안 하고 QBTS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QBTS 요즘에 양자가 뜬대 이래서 들어가시는 거 면은 이것도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제가 양자 얘기는 뭐 우리가 지금 올라왔지만 여튼 양자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 아이언큐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양자가 요즘에 뜬대. 근데 QBTS가 약간 주가로 만만해. 잘못 배운 거예요, 주식을요. 네, 매물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20짜리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양자 쪽이 조금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24, 23부분에 추격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뭐 하락한다 폭락한다 닷컴 버블이다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뭐 지금 들어가면은 뭐 물릴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예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극적 대응. 지금은 소극적 대응 시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종목 수를 늘리지 않고 들어가도 소량만 들어가서 만약에 눌림이 나오면 매물대에서 천천히 매수해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운용을 하는 거지 상승장에서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고점에 다가왔어. 닷컴 버블이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닷컴 버블 겪어봤냐고요. 다시 제가 맨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닷컴 버블 겪어보셨냐고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무슨 닷컴 버블 얘기를 하고 있고 맨날 닮아있다 하는데 주식은 차트도 그렇잖아요. 리게티나 아이언 둘 다 차트가 똑같듯이
그냥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되면서 갑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것들이 나온 거고요. 차트라는 거는 과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오니까 그게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까지 흘러오면서 그걸 사용해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계속 뭐 닷컴 뭐 많이 오르고 그냥 어느 거에 하나에 집중하면 닷컴 버블이래. 그것도 습관입니다. 이제 닷컴 버블은 잊어버리고 주식하자고요. 지금은 그냥 상승장입니다. 이 상승장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깨지게 되면 뭐예요? 제일 기본적인 증시의 원리는 뭐예요? 빠르게 많이 오르면 눌림이 나와. 근데 빠르게 많이 오르면 눌림이 나와요. 빠르게 많이 곱하기 100을 하면 나중에 조정장이라는 게 오겠죠. 그건 주식의 원리예요. 돈을 계속 퍼다 붓는데 돈이 계속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돈이 없을 때는 수익화를 하겠죠. 그 시간표가 이제 눌림이나 조정이 오는 겁니다. 당연한 원리인데 떨어지면 이제 거보세요. 내가 닷컴 버블 때문에 떨어진다고 했죠.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닷컴 버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닷컴 버블이라는 걸 매년 매해 뭐 많이 오르기만 하면 닷컴 버블이다라고 해버리니 닮아 있다. 여러분들 3년 4년 전에 닷컴 버블과 닮아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다 지나갑니다. 그냥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는 겁니다. 상승장일 땐 닷컴 버블이라고 할 거고 하락장에는 닷컴 버블이 터졌다라고 할 겁니까? 하락장은 항상 오는데 맨날 닷컴 버블이다 터질 거다. 거기에 어떻게 취해서 주식을 합니까? 상승일 때는 그냥 상승에 취해 사시고요. 하락일 때는 운용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걱정 없이 운용을 어떻게 할까?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 시간을 잘 지낼까? 버틸까를 생각하는 거지. 아, 망했다. 떨어지니까 머리 아프다. 주식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주식을 잘 배우면 하락할 때 난 어디서 매수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지? 운용하는 거에 포커스를 하지. 머리 짜면서 막 뉴스 보면서 언제 오를까? 호재 터질까? 그리고 호재 하나 터지고 올라가면 와, 오늘 왜 올라가요? 짧은 그런 도파민에 취하지 않습니다. 상승장이 오길 기다리는 거지. 하락장에는 그냥 단순한 뉴스 하나로 올라가는 거, 인재 상승장으로 가는 건가요?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상승장은 상승장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그냥 예를 들면 제가 그랬잖아요. 단기 하락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매물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물대 매수하셨으면 지금 뭐예요? 수익률 괜찮잖아요. 수익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자 쪽도 다른 것들 다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0 매물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여러 번 매수해갖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량도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장은 즐기고 하락장은 운용에 집중하고 지금은 상승장이지만 닷컴 버블 그런 거 그만 생각하고 매물대 매수. 하지만 운용적인 측면으로는 지금 소극적 대응하는 자리니 시간표니까 물량 늘리지 않고 종목수 늘리지 않고 그래도 종목 한두 개만 지금 매물대 매수했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XL 같은 경우도 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번 연도 1억 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반년 지금 6월도 되지 않았는데 1년에 반이 넘어가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1억을 번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주 기쁩니다. 뭐 남은 6개월 정도, 약 6개월 정도를 1억이 아닌 2억으로 부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억을 더 플러스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한 해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증시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닷컴 버블이라는 거에 생각도 하지 마시고 떨어져도 닷컴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프로적인 주식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